계속해서 근육 기능 회복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지 근육. 지난번에 사실 여러 가지 운동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흉요근막 후에 광배근, 그 기립근과 광배근, 그래서 뒤쪽에 있는 후방 근육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영상들이 나가면서 조금 지연된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근육인데요. 광배근, 라티스머스 도르시, 그 다음에 테러스 메이저, 대원근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을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지의 근육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두 근육. 먼저 여러분들 제 뒤에 모니터에 나오는 이 근육, 광배근 가장 기초적인 근육 기능 회복학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정지점과 기시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의 정지점 또는 하나의 기시점이 있는 근육들도 많지만 지금 광배근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기시하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는 멀티 origins, 여러 개의 기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복습해 볼까요? 아무래도 척추의 가장 중앙 지점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극돌기, spinous process. 그래서 이게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에서 기시한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번이냐? 그래서 후방에 하방 6개, lower 6, thoracic sp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개의 하방에 있는 흉추, 그리고 전체의 5개의 요추의 극돌기. 조금 더 extension, 조금 더 지나가서 여러분들 sacrum, 천골에까지 붙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 장골이거든요. 일리엄의 외측, 내측. 그래서 일리엄의 내측을 살짝 붙어서 가게 되고요. 요게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갈비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기시점이 뭐냐면 견갑의 가장 하단 부위, 가장 밑에 부위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inferior tip. 그러니까 가장 밑에 부분의 팁, 거의 inferior angle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돌기, 갈비뼈, 장골, 천골,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쪽에 있는 상완골은 앞쪽이라고 봤을 때 뒤로 들어가서 앞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intertubercular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두근이 떨어지는 그 골짜기 안쪽으로 위치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시점과 정지점을 우리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기시와 정지점을 보면 기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티스머스 도르시는 무슨 역할을 많이 하느냐, 어떤 동작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러면 여러분들 좀 배우셨겠지만 렛, 풀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adduction, 어깨에서 adduction, 그리고 extension, 약간의 internal rotation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adduction, extension, internal rotation. 이게 이제 기초적인 기능 회복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작을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길 바래요. 제가 다른 그림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앵글이 다르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외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디어 로테이션은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전시키는 이 동작은 똑바로 기립했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잘 일어나냐? 어깨가 어느 정도 45도에서 90도 정도 abduction, 외전된 상태에서 광배근이 수축하면 미디어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에서의 미디어 로테이션보다는 기능적인 자세에서의 미디어 로테이션. 자, 그러면 강력한 이 애덕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트레이드 마크, 광배근의 트레이드 마크는 강력한 애덕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팔이 위로 오버헤드 됐을 때 강력한 애덕션. 그래서 이 오버헤드 된 동작에서는 이 광배근만 잡아당겨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광배근이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대흉근과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형성 해부학의 저자인 토마스 마이어스는 광배근이 기능적인 동작에서 더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앞쪽에 있는 대흉근과 유기적인 수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꺼내 본 건데요. 좀 이쪽에 있는 흉추의 극돌기나 흉추에 갖다 붙어 있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쪽 부분도 있지만 이 밑에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광배근 운동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광배근이 너무 타이트해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넘버 원, 광배근은 목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근육 기능 해부학적으로 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동작, adduction, extension, medial rotation 말고요. 광배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액세서리 모션으로 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있는 숄더 거들, 이 어깨 복합체에서 상완골을 이 견갑에 있는 파사에서요 이렇게 디프레션 시켜줍니다. 광배근의 기능이 잘 안 되게 되면요, 요 위에 있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견봉 밑에 이렇게 상완 골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깨 복합체에서 이 상완 골두가 견갑에 있는 이 봉우리와 함께 잘 안정환, 밑으로 쫙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깨 회전근개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광배근입니다. 근데 이게 목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고요? 목관절과 여기서 디프레션이 일어나게 되면 견갑에도 여러분 밑에 이렇게 살짝 걸치잖아요. 이것이 안정화될 수 있게 근육이 잘 움직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프레션도 일어나고 상완골의 디프레션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될까요? 견갑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후인된다. adduction, retraction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전근개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광배근이 어떻게 될까요? 견갑의 안정화 또는 어깨의 안정화, 그리고 견갑의 바른 자세, 앞쪽으로 이렇게 말린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조금 더 나가서 흉추에 붙어 있는 걸 보실까요? 이것이 잘 수축하고 좋은 기능을 갖게 되면 흉추의 extension. 여러분 이게 다 굽어서 문제거든요. 견갑뿐만이 아니라 광배근이 제대로 컨디셔닝이 잘 되어 있을 때 thoracic spine, 흉추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를 보시면 광배근이 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골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흉요근막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전에 있는 그림보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흉요근막에도 이렇게 어태치가 돼 있구나. 자, 그냥 기능 해부학적으로 세 개 모션 나오는 거 막 인쇄체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감상해 보세요. 그림을 감상해 보면서 이 광배근이 어깨의 디프레션, 리트랙션 잡아당기고 원래 좋은 포지션으로 갖다 주는 데 있어서 자세가 많이 구부러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배근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떨까요? 오버헤드 동작을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오버헤드 동작을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인터널 로테이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광배근은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광배근은 정말 중요한 근육이요.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운동을 잘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광배근을 공부하게 되면요,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원근입니다. 그래서 대원근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teres major, 이 별명이 뭐냐면 작은 광배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ittle lat. 여기 보니까 기시점은 스캐뷸라의 외측 그리고 밑에 작은 포션에 기시하고요. 정지점은 또 역시 이거 뒤로 보이지만 앞에 있는 거죠. 거의 광배근의 어디 정지점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little lat, 작은 광배근이기 때문에 광배근과 비슷한 동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테레스 메이저는 주로 뭐 애덕션도 하고 인터널 로테이션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익스텐션도 하는 거로 돼 있지만
저는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강력한 애덕션은 하지 않는다는 거로 연구를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애덕션이 안 되고 또 미디얼 로테이션도 그렇게 강력하게는 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거냐? 알고 봤더니 이제 보행할 때요,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때 익스텐션을 잘 돕는 근육이다. 익스텐션을 잘 돕는 근육인데 애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될 때 이 근육의 활성도가 높았던 상황을 봤더니 뭐냐면 견갑이나 어깨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회선근개나 견갑 뒤에 붙어 있는 견갑 안정화근이 좋은 기능을 발휘할 때는 대원근이 강력한 애덕션에 조금 도움을 주고 또는 인터널 로테이션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1 방어전선, 즉 어깨를 잘 안정화시켜야 될 회선근개나 또는 견갑의 안정화 근육이 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냥 작은 광배근으로 살아도 될 대원근이 많이 수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광배근의 타이트네스라고 열심히 폼 롤링을 광배근에다 하지만 참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광배근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원근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져서 어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트리거 포인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뭐 또 길어지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라티스무스 도르시, 테레스 메이저 두 개의 근육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팁은 뭐냐면 광배근 뭐예요? 허리에서도 중요한 기립근을 도와서 중요한 익스텐딩, 허리의 안정화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근육이지만 오늘 보니까 목에서도 그리고 흉추에서도 또 골반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컨디셔닝이 잘 돼 있어야 될 근육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운동을 시킬 때 여러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이게 혹시 광배근과 또는 대원근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 근육이 경직되면 풀어주고 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면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강화 운동을 해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육을 잘 알면 여전히 운동이 잘 보입니다.